네, 안녕하세요. 하초이야기입니다. 연못을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2호 연못이고요. 제가 부르기 쉽게 연못을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물이 나는 곳이고요. 인위적으로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샘물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에 나서 3호로 가고 4호로 가고 6호로 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고요. 너무 깨끗하죠. 이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겠죠. 네, 너무 깨끗하죠. 그래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수질이 굉장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못들이. 제가 그동안 수질 관리를 이제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완하고 준비를 했던 결과가 좀 수질이 좋은 연못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5호 연못인데 여기서도 땅속에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질이 2호만은 못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는 올해 봄에 가뭄이 심해서 민물 고기들은 다 죽었고요. 외가리가 먹었죠, 일부는. 그래서 이제 우렁이하고 민물 쪽에 일부 새우들이 있을 법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생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고기들을 넣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바이소를 키우는 곳인데 저 위에서 너무 많아 가지고 여 밑으로 분산해서 지금 옮겨 놓은 상태인데 올 봄에 구들장 깔고 장독대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옮겨 놨는데 현실적으로 이쪽까지 바이솔 관리가 닿질 못해요. 저 위에도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만지고 있는데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솔 관리가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는 살았는데 일부는 다육이들은 많이 죽어버렸고요. 지금 상황이 다육이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은 것 같고 바이솔들도 일부는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이쪽이 온화하고요. 또 뭐라 할까요? 그냥 찬 기운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온실 효과 비슷하게 여기가 온화해요. 그래서 바이솔 성장하기에는 좋아서 내년에는 좀 이쪽에다 많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이쪽은 솔밭이었죠. 기존에 솔밭이었고 제가 서울에 과천 화훼 집화장에서 묘목상에서 이걸 사다가 소나무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저쪽에 그러니까 다른 쪽에다 키우다가요. 군락을 이뤄서 키우다가 그걸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두 번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4년 키운 것 같아요. 4년 키운 것 같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밭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촘촘하긴 해요. 우리 집사람이나 기타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놨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식으로 좀 다모아식으로 소나무를 모아서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심는 거는 이제 큰 소나무들 있잖아요. 좀 굉장히 큰 소나무들을 그렇게 심어야지 이거는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좀 군락을 이루게 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소나무는 육송인데요. 적어도 재작년인가 한 3년 되나요 벌써? 저걸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화분에다. 그래서 한 3년 키운 거예요. 저게 묘목을 저거는 조금 굵은 걸 사다 심었죠. 그래서 한 3년 키웠고요.
그게 저게 이제 묘목을 사다가 땅에다도 일부 심었어요. 저기다도 심었지만 땅에다도 일부 심었는데 땅에 심은 거는 거의 다 죽고 맺고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기 가지고 이제 풀을 매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소나무 묘목이나 뭐 다른 묘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야지 뭔가 이 밤매기도 좋고 풀 뽑기도 좋아요. 이게 드문드문 하나씩 심어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풀이 자라면.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몇 년 동안 키워서 저게 이제 그 프라틱 화분인데 저게 그 빨간 고무다라 있잖아요. 그런 고무다라의 재질로 만드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질겨요. 그래서 망치질을 해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은 저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물 주기 전에 바싹 마른 상태에서 툭툭툭 두드려서 쏙 빼면 돼요. 저렇게. 근데 저게 이제 밑에가 좁고 화분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어야 저게 빠지지, 일자형으로 된 화분들은 안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프라틱 화분이 아닌 거는 저런 식으로 돼도 안 빠집니다. 왜냐면 프라틱 화분이 아닌 그냥 일반 도자기 화분은 망치로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빼려면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다 몇 년 동안 키우실 요량이면 저런 화분, 고무다라 재질로 만든 화분에다가 몇 년 동안 키워가지고, 굉장히 키우는 과정에서 땅 속에다 반은 묻어야 해요. 완전히 위로 다 이렇게 노출되게 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다 반을 묻어서 키운 겁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두드려서, 약간씩 두드려서 쏙 뺀 다음에 그대로 저걸 흙을 털지 말고요. 그대로 놓고 주변에 그 토양이 이제 마사토 성질의 토양하고 자갈이 섞인 거, 제가 쓰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거를 두둑하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쌓아서 땅속에다 또 깊이 묻으면 안 돼요. 저게 왜냐면 그 물 빠짐이 좋아야 하고, 첫째, 물 빠짐이 진짜 중요해요.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소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고요. 물 빠짐이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두둑하니 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화분을 땅 깊이 파고 딱 똑같이 묻어버리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살기는 살 수도 있는데 저게 원만하죠. 저게 좀 약간 두둑하니. 그래서 일반 그 토양,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이게 밟고 지나가면 푹푹 빠지는 땅 있잖아요. 그런 데다는 소나무를 심어도 살 수는 있어요. 뭐 제가 못 산다고 단정 짓지는 않으니까요. 살 수는 있는데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마사토나 자갈이 섞인 토양들이 좋죠. 물 주자마자 쫙쫙 빠지고, 그 소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산에 보세요. 그 비탈진 곳에 소나무들이 잘 살잖아요. 비탈진 곳에 물 빠짐이 좋다는 얘기예요. 비탈진 곳은. 물론 평지에서도 소나무들이 잘 크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 토양의 적합도가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는 조건이 돼요. 여기는 일단은 땅 파보면 뭐 자갈반, 흙반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군락을 이뤄서 울타리식으로 그냥 촘촘하게 심어서 키울까 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한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뭔가 이렇게 나무끼리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또 뽑으면 돼요. 이게 그 소나무들을 자꾸 옮겨 심는 게 원칙이에요. 완전히 큰 소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거는 한 군데서 키워야지만, 옮기면 안 되지만, 어린 묘목들은 한 3번, 두세 번
뭐 3번까지도 옮겨 심는 게 성장 속도가 빠르죠. 성장 속도가 빨라요. 네. 그러니까 뭐 옮겨 심는 걸 부담 갖지, 자꾸 옮겨 심을수록 그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옮겨 심는데 길이 들어가 있고 소나무들이 적응을 빨리빨리 해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땅에다 심는 거는 조심스러워요. 옮겨 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리면 뿌리가 깊이 내려버리면 그게 이제 흙 자체를 떠야 하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게 화분에 담긴 것처럼. 그게 작업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키울까 합니다. 이대로 그냥 키우고, 또 정이나 옮겨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뭐 조심스럽게 뭐 한번 둘레를 싹 이렇게 파가지고 어떻게 조심스럽게 옮겨 봐야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고름도 좋고요. 이 뿌리에 안 닿게줘야요. 지금 가을이고요. 지금 그 묘목을 이렇게 소나무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은 아닙니다. 근데 저건 화분이에요, 화분. 그래서 제가 급히 옮긴 게 저게 왜 지금 옮겼냐면 저 밑에가 수분이 굉장히 많고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나무 이파리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옮겼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땅에다 지금 심어놨는데 결과를 보고요. 내년 봄에 보고 이상 없이 잘 성장하면 뭐 가을에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저쪽에 또 한 10그루가 있어요. 화분에 있는 게. 내년 봄에도 심어보고 하겠습니다. 뭐 어느 계절이 좋은지. 근데 화분에 거는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완전 겨울에는 하지 말아야지만 뭐 가을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이거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화분에 걸 그대로 빼서 땅에다 옮기는데 죽을 확률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자, 오늘은 여기를 소나무를 이렇게 저 밑에 화분에 있는 거를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그 뿌리 같은 거 얼지 말으라고 이렇게 저기 이 나무 찌꺼기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뿌리 같은 거 얼지 말으라고 나무 찌꺼기를 덮어놨어요. 예, 화분에서 옮겨 심었습니다. 심었고 이렇게 두둑하니 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촘촘하게 심었잖아요. 요게 이제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냐고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이 아늑하니 이렇게 지금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심은 거니까요. 그렇게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토종 육성 소나무 묘목을 갖다가 한 4년 키운 그 소나무들입니다. 이게 옮겨 심었죠. 화분에다가 그동안 이제 심어서 키우다가요, 화분에 거를 통째로 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옮겨 심은 겁니다. 이게 여기 이쪽 흙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심은 거고요. 그러니까 화분에 거를 그냥 통째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안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죽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으면 그 안전하고, 어린 묘목을 심어도 되는데 이 풀이 많이 나니까 이 어린 묘목을 키우기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 키워서 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심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 숲을 군락을 이루게 이렇게 해 놓고요. 이쪽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좌우는 이렇게 해서 꾸며 봤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중심으로 이제 소나무 숲을 뒤쪽으로 만들고, 바람막이 식으로 소나무 숲을 뒤쪽으로 만들고 바위를 앞쪽에다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금씩,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요, 조금씩 꾸며 가고 있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앞으로 예, 좀 많이 예, 이렇게 꾸며 나가야 해요. 지금 단기간에 뭐 성과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거의 제가 그 구상한 대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봄에 소나무를 다듬어야죠. 네. 봄에 소나무를 다시 다듬겠습니다. 자, 소나무 심기를 마치겠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커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근데 이거는 썩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늦게 캔 것 같아. 이거 고구마 좀 걷어줘봐. 왜 이래? 고구마 좀 걷어줘봐. 이것 때문에. 이 앙차가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구마가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네, 고구마가 너무 커서 좀 그렇긴 한데 크다고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삶아서 먹어봤는데 아주 뭐 반고구마 있잖아요. 밤처럼 이렇게 포근포근한 감자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됐어도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저녁에도 먹었습니다. 이게 고구마 농사를 올해 제일 잘 진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귀촌에서 4년 동안에 고구마를 해년마다 조금씩은 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구경을 못 했고요. 아예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심은 게 2만원어치인가 이 고구마 순을 사다 심었는데 한 개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가 좀 안 와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스프링클러를 부랴부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스프링클러도 돌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고구마가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좀 많이 줘서 그런지 고구마가 길쭉하긴 해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고구마 농사를 잘 졌습니다. 네, 잘 졌고요. 많이 캤고요. 저희 그 집사람이랑 저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거 고구마 좋은 고구마들이 시장에 많아서요. 이런 고구마들 글쎄요. 누구 줘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맛은 괜찮아요. 아주 맛있진 않아도. 네, 먹을만 한데 저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이 프라이팬에다가 전을 붙여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찬 비슷하게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많이 달렸어요. 네. 이쪽에 앞쪽에는 별로 이렇게 땅이 좀 습해서 그런지 별로 없었는데 고구마가 저쪽으로 갈수록 좀 많이 밑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을 많이 주면 스프링클러가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을 많이 주면 고구마도 많이 이렇게 캐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구마 순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는 순은 엄청 많이 이렇게 뜯어다가 벗겨서 그 나물도 해 먹고
진짜 고구마 줄기는 많이 먹었네요. 예, 맛있고 또 그래서 또 고구마 줄기가 이 그 불구스름한 거 있잖아요. 그 밤색 비슷한 거 그런 종류예요. 고구마 줄기도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오, 겠다. 네. 요거를 광천시장에 가니까 엄청나게 따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작년에도 그런 거를 못 사겠던데 올해는 한 군데가 이렇게 몇개 불구스름한 고구마 줄기를 파는 데가 있어서 고구마 순이죠. 이제 심을 그 순을 파는 데가 있어서 사다가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줄기도 맛있게 먹고, 네 올해는 그 호박 농사도 성공했고 갈수록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농사 짓는 게 가물가물해요. 뭐 한두 차례 얘기했듯이 시골서 뭐 17살에 서울 왔으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낫어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아 맞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자 뭐 집사람은 그게 아니다. 많이 그냥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뭐 나 잘났다고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집사람이 좀 나아요.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이 농사 짓는 게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심었어요. 이렇게 고구마 캐버리고 마늘을 심었는데 이것도 요번에 못 심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늦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시골 어르신들이. 그래서 광천시장 가서 육종 마늘 있잖아요. 씨마늘이라고 그러죠. 그 육종 마늘을 사다가 6만 얼마인가 7만 원 준 것 같습니다. 2접을 샀다. 너무 집사람이. 저도 같이 갔는데 기억 2접인가? 아무튼 사다가 심었어요. 육종 마늘을, 씨마늘을. 사다가 심은 작년에 뭐 조금 집사람이 그냥 조금 그냥 심었는데 뭐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접 캤습니다. 올해죠, 올해. 작년에 심었다가 올해 캤군요. 봄에. 한 2접 캤는데 마늘이 꽤 굵고요. 좋더라고요. 잘 됐고 또. 그래서 여기가 마늘이 잘 되네 하고 지금 올해 좀 많이 심었어요. 2접이니까 얼마나 캘까요? 여기다가 심었으니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절마다 이런 거 보면은 집사람이 훨씬 나아요. 저보다. 이제 마늘 심으려고 저 거름을 뭐 3포나 깔았어요. 잔뜩 깔았습니다. 아주. 작년에도 올해에도 보니까 마늘이 그래도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거름이 부족한지. 그래서 올해는 많이 깔았습니다. 깔아서 했는데 좀 어두울 때 심어서 걱정이 돼요. 막 같은 곳에다 막 꽂았는지 어쩌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좀 부랴부랴 심었어요. 다다음 주에 심은 거는 좀 늦다고 해서 다다음 주에는 좀 늦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광천시장 가서 부랴부랴 사다가 이날 힘들었어요. 마늘 심었지, 고구마 캤지, 소나무 옮겨 심었지. 저 마늘 심는 것도 저게 일이에요, 진짜. 저게 이제 마늘 심는 그 비닐이 있더라고요. 저게 까는 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갖고요. 그걸 사러 갔더니 또 그 어르신이 하필이면 문을 닫았어요.
일요일 날 갔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뭐 멀리가 계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뭐 있는 비닐로 지금 이렇게 깔아가지고요. 한 3장을 깔아서 이렇게 쇠 고챙이로 뚫어서 심었는데 저게 문제죠. 저게 이제 뭐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또 꽂은 데다 꽂았는지 뭐 어쩌는지 샤오지가 정신없이 신고 올라왔네요. 네. 화덕에다 불도 떼보고요. 오랜만에 떼봤습니다. 저게 이제 여름 내 말렸어요. 일부러 금 갈까봐. 샤오지한 그 화덕에다 불도 떼보고 아주 이것저것 요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은 뭐 여행 가니까 네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이제는 꽃대가 제법 이렇게 하얗게 되려고 하네요. 그 다음 주 정도면 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정도면 필 것 같아요. 와송 꽃대가 다음 주 정도면 하얗게 필 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됐네요. 그런 대로. 네. 이게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이 비만 안 왔으면 많이 살을 건데 아쉽게도 연화바이솔들이 많이 살질 못했어요. 요런 데도 연화바이솔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이런 데도 있고, 그게 이제 이 겨울 되면 오므라들었다가 이제 봄에 다시 피겠죠. 여기가 많으니까 뭐 여기가 많으니까. 주얼리예요. 이게 사는 게 주얼리. 주얼리는 많이 살았어요. 이것도 내년에 많이 번식할 것 같은데, 이쪽 게 뭐 전멸했죠. 이게 호랑이 발톱바이솔이 전멸했어요. 코스모스를 이 안에 심으려고 씨를 받아왔어요. 네. 씨를 코스모스 내년에 이쪽으로 쫙 심어볼게요. 한번. 이 단감도 익어가고 풍경이 그럴싸하네요. 네. 그럴싸해요. 이런 풍경이 이제 뭐 올해는 마지막이겠죠. 다음 주에 못 오니까요. 여행을 가니까 다다음 주에 오면 아마 삭막하게 변해 있지 않을까요? 네. 올 가을에는 마지막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네. 그죠? 이런 감들도 떨어지겠죠. 다음 주면. 네. 지금은 많이 익어 있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는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감나무는 많이 심어놨어요. 여기에 원래 있던 것도 있고 내가 심은 것도 있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좀 줬어요. 네. 물을 지난주에는 스프링클러를 안 돌렸죠. 군자란이 굉장히 많이 컸네요. 네. 이것도 많이 컸고요. 이 화분 옮긴 뒤로 많이 컸어요. 이제 뭐 이것도 단감인데, 단감이에요. 네. 못생겼네요. 이게 약을 안 하니까 저렇게 못생겼어요. 배추들은 다 따버려서
바이솔들은 뭐 그저 그렇고요. 아기사과 하나 먹어볼까요? 이게 별로 먹음직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빨가네요. 아주 먹음직스럽지는 않은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좀 더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기사과. 네. 네, 좀 더 있으면 완전 빨개지죠. 이것도 새들이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안 따면. 지난주에 풀을 매줬더니 꽃잔디가 아주 예쁘게 자랐네. 이게 무슨 벌입니까? 뭡니까 이게? 희한한 거네요 이게. 이게 소나무가 여기 예쁘게 잘 자랐어요. 여기 예쁘게 잘 자랐어요. 잘 키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나무 요거가 서운해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컸어요. 네. 상당히 많이 컸어요. 지난주에 매줬더니 그래도 좀 낫네요. 대봉 보세요. 대봉 보세요. 우리 집에 이게 대봉 내가 심은 뒤로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열렸네. 홍시가 되면 따야죠. 뭐. 이쪽 것도 열렸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쪽 것만 남아있네요. 이쪽 거는 떨어지더라고요. 이 스프링클러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뿌리니까. 스프링클러를 내년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 거는 잔잔하니 아주. 이 겨울 되기 전에 이거 물 비워야 해요. 이게 깜빡하고 놔두면 겨울에 얼어서 깨져 버리더라고, 항아리가. 연화바이솔은 이 꽃대가 이제 꽃이 다 폈어요. 이렇게 연화바이솔들은 꽃이 다 폈어요. 이 한라봉이 제법 커가지고 먹을 것 같은데요. 한라봉이 먹을 것 같아요. 제법 컸어요. 다음 주에나 꽃이 필 것 같은데요. 화송은. 다음 주에나. 다음 주에나 꽃이 필 것 같아요. 여기도 연화바이솔도 이렇게 잔잔하니 좀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뭐 번식시키면 돼. 여기도 지금 여 청소하고 좀 여기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장작불도 떼고 여기다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작 나온 걸로 고구마를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잘 타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이제 올 봄에 만들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먹방을 해봐야죠. 네, 여기다 이렇게 불을 떼봤고요. 깨끗하니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싹
여기도 이걸 붙였어요. 이걸. 저 화분 깨진 거죠. 밋밋한 거보단 낫잖아요. 붙였어요. 이게 지금 뜨뜻해지지도 않네요. 두껍게 발라놨는데 감도 안 와요. 아직 조금 떼서는 뭐 감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토란은 다다음 주에나 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란도 상당히 컸는데 네, 다다음 주에는 캐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네, 배치도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여기는 거름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도 그렇고요. 이 또 쪽파도 이렇게 별로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이쪽 거는 괜찮은데 무가 열무랑 무가 괜찮은데 조금 뿌리가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무가 아무튼 이렇게 무가 이렇게 많이 밑이 들었어요. 저렇게 김장은 할 것 같아요. 오늘 고구마 이렇게 캤고요. 고구마 큰 거는 엄청 크죠. 이렇게 고구마 캤습니다. 꽤 먹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이 정도면 뭐 한 2박스는 나올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달렸죠. 이렇게 많이 달렸죠. 꽤 캤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겨울에 실컷은 아니어도 꽤 먹을 것 같아요. 이 구지뽕 나무가 이렇게 커서 뭐 열렸나 막 그랬는데 진짜로 열렸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열렸죠. 구지뽕 여기도 열렸고 구지뽕이 이거 보세요.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게 구지뽕 진짜 맛있는데 아 맛있다. 내년에는 진짜 많이 열릴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 새들이 달콤하니까요. 새들이 먹었어요. 새들이 네. 또 열린 게 있나 볼까요? 내년에는 많이 열릴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제 없는 것 같죠? 여기에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없어요. 이제 구지뽕은 버릴 게 없어요. 요 이제 저 가을 되면 이렇게 잘라서요 토막토막 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통닭이나 이런 데 넣고 삶아 먹으면 되고요. 또 이렇게 꾸지뽕 열매도 먹고 뿌리도 먹고 그래요. 이 꾸지뽕 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이게 하나 둘 셋 이쪽에 4그루인데 4그루인데 내년에는 많이 열릴 것 같아요.